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배틀 오브 스탁 추석 특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풍성한 한가위 연휴, 마음은 이미 가족들과 함께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하지만 멈추지 않죠.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성함을 의미하곤 하는데요. 시장은 그치만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명절 이후로 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오늘 저희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투자의 길잡이가 될 만한 이야기들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올 하반기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휴 동안 어디에 내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50분 동안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본격적인 증시 전망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의 큰 물줄기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내내 우리 시장을 흔들었었던 키워드 바로 금리와 환율 그리고 관세 문제였습니다. 함께 이 변수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게 될지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데일리의 파트너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시우 파트너님 그리고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방송 야심차게 또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또 두 분과는 제가 호흡을 굉장히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원체 시장을 잘 읽어내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 즐겁게 또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파트너분들께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좀 이 소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방송에 임하실지 각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파트너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주식은 항상 먼저 선점을 하는 자가 이제 승자입니다. 그런 만큼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잘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 수익률이 달라지는데요. 선점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특히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많이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시우 파트너님의 각오 들어봤고요. 이재선 파트너님의 각오도 들어봐야겠죠.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선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시원한 수익률, 말로 없는 같은 수익률 빵빵 날려드렸었는데 이 시간에도 포트폴리오 분석 그리고 섹터 분석 이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석 연휴 조금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이후 증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도 그동안 제가 해왔던 수백 %, 그리고 10배고를 가는 전략 많이 제시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여러분들 계좌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명쾌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의 각오를 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글로벌 변수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견조한 기술력을 좀 보여줬다, 돋보였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시장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 시장이 또 얼마나 견고하게 버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오히려 이 추석 연휴가 조상님들이 우리를 또 이제 구원해주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을 텐데 뭐 셧다운 얘기 들으셨죠? 이 부분이 뭐 빠르면 뭐 오늘 안에도 해결이 될 수 있고요. 정말 길어야 보통 한 보름 정도? 이 정도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추석 연휴 안에 뭐 빠르면은 내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고 추석 연휴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런 불안함 이런 부분을 추석 연휴에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현금화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어제까지 현금화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은 부담이 없는 날이고 거래대금도 좀 한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딱히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신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변수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어떻게 보면은 언행으로 외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정신없고 각 국가별 수장분들도 이제 뭐 그에 맞춰서 이제 정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대처를 조금 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에서 좀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는 건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이 1,400원 위쪽에 있는 구간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만 조금 매도하고 코스피는 매수한다는 것은 대형주들은 더욱더 많이 들고 가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중소형주 쪽에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고 연휴를 넘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역이나 이런 부분 잘 되고 있다라고 앵커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대체 불가능한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환율이 올라가는 건 부정적인 여건인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적으로 좀 싸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관세 영향력을 조금은 이제 뭐 안 좋은 부분일 수는 있지만 좀 싸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소비 시즌까지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구간이고 앞으로도 시장은 우상향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행 외교다라고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옆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으로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시우 파트너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저항 구간에 다가서 있죠. 좀 최근에 또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과열 논란도 있었기도 합니다. 단기 반등 후에 강한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이제 파다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야겠죠. 네, 일단 앞에서 이재선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뭐 셧다운이 당연히 이제 뭐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 뭐 당장 내일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셧다운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은 좀 비슷한 시각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셧다운이 진행이 됐었죠. 2018년도인데 그때에도 30일이 넘었었거든요. 그때 35일 만에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또 요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너무 트럼프가 혼자서 알아서 맘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한 만큼 글쎄요,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은 국내 증시에도 좀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분명히 국내 증시는 조금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또 뭐 주말 방송이라든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3,700포인트, 코스피 3,700포인트가 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돌파하면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일단 3,600포인트 돌파 시점부터는 급락의
리스크도 좀 감안해서 좀 현명하게 조금은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만약에 AI 버블이다, 너무 이제 미국 증시가 너무 높다라는 점까지 계속해서 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항상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위험 리스크에는 대비하는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이제 좀 상반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재선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도 이겨낼 만큼 우리 기업들 견조하고 좀 튼튼하다, 기술력이 강하다, 증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좀 낙관적인 시선으로 말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시우 파트너님께서는 3,700선 저항에 좀 근접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AI 관련주들 과열 논란 속에서 좀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신중론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두 가지 시각을 모두 염두에 두고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갈지 병행할지,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관리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업종별로 더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제약 바이오나 로봇, 스테이블 코인처럼 핫한 테마들을 두고 저희 함께 심층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 하반기 유망 업종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토론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국책과제 그리고 임상 결과를 두고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이었다면 하반기는 반바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연휴 이후에 반등 모멘텀 좀 어떻게 보여주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시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제가 네. 앞서서 이제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게 맞아요. 코스피 기억납니다. 3,000포인트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근데 아직 안 갔거든요. 좀 아쉽지만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지금 아직도 뭐 특히나 비만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한 이제 호재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연상을 가기도 하고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한 중요한 시점인 게 뭐냐면은 추석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추석 때 항상 이제 아무래도 국민 명절이다 보니까 대규모 이동이 있고 그러면은 뭐 사람한테 전염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물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매년마다 추석 이후 혹은 설 이후에 이런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해서 관련 동물 백신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또한 최근에 코로나가 아예 끝난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도 있었고 그만큼 아직 질병청에서도 추석 때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서 코로나라든가 각종 질병들, 특히나 좀 음식도 많이 먹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장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을 하고 벌초하다 보면 기타 진드기에 의한 질병도 발생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국내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임상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라든가 종근당, 그다음에 대웅제약 등 여러 가지 이제 제약사들이 임상 3상을 앞두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런
제약사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500억 규모의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펀드를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제약사 연구개발비에 비하면은 턱없이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민간 제약사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지원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당연히 제약바이오 회사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AI 시대를 맞아서 실생활에도 AI가 많이 쓰이는데 연구, 개발,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연구, 개발 비용이 대폭 감소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개발 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폭 감축이 된 만큼 이런 점 AI를 활용한 연구 개발을 만약에 제약사에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뭐 탈모 치료제라든가 비만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계속해서 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미 실적도 계속해서 우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만 상승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테마가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저랑 연초에 같이 방송을 하는데 왕이들 제약 바이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선 파트너님이랑도 제가 자주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좋은 종목들 또 제약 바이오 쪽에서 많이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시우 파트너님 말씀하실 때 옆에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다르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시우 파트너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성에 안 차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맞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의 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데 얼마 전에도 방금 말씀하신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이제 우리 신정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 좋은데 정부에서 펀드 조성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정말로 이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좋은 거는 인지도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어디 가서 판매를 하거나 우리 좋은 기술력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업들도 이력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느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런 것 때문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유한양행하고 이제 같이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셀트리온에서 투자를 하고 그런 대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많은 대기업들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들이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다른 기업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지원을 받았더니 JP모건에서도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산분리법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대통령께 요청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규제 같은 부분도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중간중간에 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작은 종목들보다는 조금 덩치가 있고 좀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좀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들도 이력서가 필요하다라는 멘트 너무 좋은데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AI보다 저렴한 성장주 말씀을 하시면서 이시우 파트너님께서도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셨고요. 두 분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로봇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로봇 시장이 이제 막 개화기에 들어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기회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에 이재선 파트너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이시우 파트너께서 반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도 낮에 2시 30분에 말로 없는 코너에서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된다. 저는 코스피 반바지로? 대비해서 코스닥이 너무 못 올라가서
맞습니다. 반바지 보시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예, 하반기에 가장 좋은 섹터, 상반기에는 조방원에다가 이제 지주사가 얹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4월 조정 이후에 정확하게 이런 움직임이 보였죠.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포트폴리오 교체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필수로 움직여야 되고 우리나라는 AI 산업에서 빅테크들처럼 소프트웨어가 발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주사 움직이면서 이제 로봇이 같이 하반기에는 움직일 거다 말씀드렸는데 로봇 좀 어마어마하죠. 글로벌 시장의 개화기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의견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고도 하고 이제 AI의 끝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미래는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로봇 시장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직 안 돌아다녀요. 물론 치킨도 만들어주고 뭐 커피도 따라주고 뭐 서빙도 해주고 하는 이런 서비스업 쪽에 로봇들이 좀 나오고 의료용으로 해가지고 보조 로봇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부분들이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액추에이터부터 시작해서 핵심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로봇손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이런 길,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에서 이제 옵티머스 1만 대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정확하게는 공급 계약이라 공급 계약 의향서를 체결한 건데요. 뭐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을 빌리면은 1만 대 공급인데 한 대당 2만 달러라고만 계산을 해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뭐 2천억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액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보다 지금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AI의 발전 속도, 로봇의 발전 속도 조금 더 빠르다라는 거 보시면은 반바지에다가 뒤에 봇을 하나 살짝 붙여서 반바지 봇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여러분들 계좌를 든든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쉽게 완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반바지, 봇도 얘기하시고 또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에서 뒤에서 토론하실 때보다 훨씬 더 밝고 좀 즐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시우 파트너님께서는 조금 어떻게 보셨을지 이번 이야기 들으시면서 드신 생각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로봇주 당연히 좋습니다. AI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할 만큼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시점, 그러니까 추석 이후의 시점에 과연 로봇이 맞을까라고 하면은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뭐 로보티즈라든가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에 비해서 소외됐던 로봇주들 일부를 본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밖에 4차 산업으로 좀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선 파트너가 말씀하셨던 휴머노이드. 아직은 휴머노이드가 가깝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산업용 로봇, 제가 앞서서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로보스타라든가 아니면은 협동 로봇인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고 그다음 협동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가고 기타 4차 산업으로 순환매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의견이 갈립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좀 내가 보는 로봇은 뷰가 다르다라고 반박을 하셨어요. 이재선 파트너님께서는 좀 이시우 파트너님 말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정은 별로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타당한데 방금 네. 말씀하신 두산 로보틱스 제외하고는 사실 뭐 그렇게 로봇 시장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대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로보스타 말씀하시고 로보티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엔젤 로보틱스까지 해서 뭐 LG의 밸류체인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옵티머스에 이제 LG 밸류체인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안 좋은 실적이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 뭐 내년부터 해가지고 옵티머스를 계속 이제 뭐 연간 뭐 20만 대 이상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더욱더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천천히 한 10,000대씩 정도 생산을 하고 하반기에는 뭐 10만 대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분기별로 이제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올라오는 요소를 잘 보시면은 15만 대에서 한 20만 대 정도 판매 가능하다라고 얘기 나오는 이 소식 내년에 아마 하반기 정도에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서 조금 부족한 실적도 내년이면 채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재선 파트너님 이야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시우 파트너님의 이야기까지 듣고 다시 이재선 파트너님께 어떤 생각하셨는지 들어보니까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을 내 바구니 안에 넣어둬야 될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수 있겠는데요. 혼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전략 짜봐야 될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두 분의 파트너님 각각 엠밴드 공부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단에 보시면 이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은 이재선 파트너님의 QR코드입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고요.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넣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QR코드가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 100원의 유료 서비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샵 3772번 뜨고 있죠. 이재선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의 엠밴드 방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시우 파트너님의 방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님의 방 역시도 안내를 짧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보고 싶다. 이시우 파트너의 뷰가 나랑 좀 더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전 포트폴리오 공개를 조금 이따가 해볼 건데요.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검증이 되는 시간입니다. 두 파트너님께서 직접 하반기 포트폴리오 낱낱이 공개해 주실 겁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정식 리그 시작 전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은 추석 특집 사전 리그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파트너님들의 주도 테마 그리고 주도 종목들 함께 낱낱이 좀 전략까지 들어볼 겁니다. 이제 두 파트너님께서 직접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주실 건데요. 단순한 종목 나열이 아닙니다. 이 종목 내가 어느
가격선에서 들어가면 좋을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도 전부 남김없이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서로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평가하면서 누구의 포트폴리오가 더 좋은 포트폴리오인지 진정한 보스를 좀 저희가 가려볼 생각입니다. 내 계좌에 담는다면 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할까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선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파트너님? 네, 저는 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럼 공개해드리면 될까요? 네, 바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알테오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는 펩트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파마 리서치까지 5종목 제가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왔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딱 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파트너님 왜 이렇게 이 종목들로 담아오셨을까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미소를 띠시는 거 보니까 네.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요.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닥에서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좋아하시죠. 코스피는 이제 메이저들이 대형주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많이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원하는 수익률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 서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5종목으로 해서 중간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만 겹치기 때문에 6위 종목까지 해서 5종목으로 꾸려왔습니다.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간에 약간의 비중의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운용 방식이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기간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이 종목 관심 있었는데 혹은 나는 이 종목 들고 있는데 수익이 잘 안 나서 고민했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뭐 기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같이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따라하기 이 시스템만 잘 여러분들이 갖추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께서 로봇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반바지 봇이다라고 하셨는데 고작 한 종목 가져올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약바이오 더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좀 말씀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더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비중을 잘 살펴보시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10% 정도 차이는 나는데 가장 비중 높은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아직 확인이 필요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작게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원익 로보틱스나 원익 홀딩스나 아니면은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말로 없는 종목 그리고 이 야간에 나오는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그 저점에서부터 포착해드린 다음에 이미 400%, 500%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시우 파트너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마치고 바닥에서 막 출발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좀 큰 비중으로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비중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대세라고 말씀드렸고 반바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원익홀딩스를 원익로보틱스라고 하실 정도로 로봇에 대한 애착이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종목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시우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도 또 봐야겠죠. 이제 두 가지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시우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도 파트너님께서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고영이라는 종목을 일단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기존 주력인 이제 3D AOI 산업이 다시금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충분히 상승할 만한 좀 모멘텀이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의료용 로봇을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7월에 미국 의료기 로봇을 이미 1호기를 출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카카오페이, 이제 주말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3번 종목은 현대힘스, 조선업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해서 4종목을 이제 뽑았고요. 혹시나 시장이 급락할 것에 대비해서 현금을 한 2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특히나 눈에 띄는 게 현금 보유입니다. 현금 보유를 20% 정도 담아두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선 파트너님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제 현금 보유를 해두는 것이 더 중요한 타이밍일까요? 네, 뭐 연휴를 앞두고 현금 보유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시우 파트너 말씀처럼 이제 조정이 나는 올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 한 20-30% 정도 들고 가는 거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금 들고 가세요라고 해도 개인 투자분들 현금 확보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현금 확보 안 하실 거면은 그냥 이대로 저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100%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현금 제가 볼 때는 20-30%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더 좋은 전략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다시 좋은 종목 매수하시면 되니까 좀 편안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편안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파트너님들 사이에서는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왜냐면 좀 편하게 그냥 주말 이 연휴 쉬자라는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시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재선 파트너님 포트가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코스닥 시총 1위부터 해서 긁어서 오셨는데 그러면 저도 뭐 코스피 1위부터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가져왔겠지만 전 나름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온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원 공격하시고 투 펀치 맞으신 것 같은데 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위부터 5위까지 쭉 가지고 오신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셨습니다. 파트너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위부터 5위까지 봤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겹쳐서 6위까지 가져온 게 맞고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 종목들 가지고 이 수익률 대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큰 고민을 했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져온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종목들이 연휴에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 대신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로 그냥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연휴 이후에 얼만큼 올라가는지 수익률로 저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트 셉니다. 현금 대신에 나는 이렇게 전략을 좀 짰고 그 이후에 방송 보면 아실 거다라는 느낌, 시장 보면 아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 포트폴리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야 뭐 전문가들 마음이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소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특히나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워낙 이제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달리는 말이 잘 간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아직까지 뭐 변동성을 포함한 시세 분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시장이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이 포트가 아닐까 해서 물론 상승을 하면 빠르게 상승 나오고 더 크게 갈 수 있겠지만 좀 위험성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멘트 또 셉니다. 하락하면 또 크게 하락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오케이 셨는데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방금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징 섹터로서 바이오주를 가져오신 분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로봇주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로보티지라든지 워닉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짚어드린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은 한참 올라온 건 맞습니다. 많이 올라온 거 맞아요. 그리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셔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쪽으로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이 5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살짝 휴식을 취하고 있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운동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여름 휴가가 왜 있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잠깐 휴식을 취해줘야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워라밸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을 또 열심히 해서 연봉을 올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가기 위해서는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고 더욱더 높이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제가 시장 말씀드릴 때도 금리 인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에는 유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미국에서부터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 부근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매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교체하면서 이제 종목들 이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교체 시기가 되면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숨고르기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시호 파트너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 걸까요? 여기서 이제 끝내면 될까요? 네, 너무 일방적으로 저 혼자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좋은 종목들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말 그중에서도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조정 나왔을 때 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또한 이제 뭐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 항상 이제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을 그냥 다 쓸어 담거든요. 그거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항상 비중에 맞춰서 특히나 한 업종 섹터에 너무 과도한 비중을 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트 구성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 쭉 해주셨고요.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이 중에서도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내 자식 같은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파트너님? 네, 자식 같은 파트너라고 이 종목이라고 하시면은 뭐 네. 하나하나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있겠습니까? 다들 소중한 종목이고 다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과 연결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섹터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비중을 봐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30%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AI의 끝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은 멀었어요. 그 시기가 원래는 멀었고 일론 머스크도 이 손가락 만드는 거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메타에서도 이제 워닉홀딩스랑 이제 알레그로 핸드 촉각 센서 있는 핸들을 만들면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 이후에 AI를 접목시켜서 가는 이런 방향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 길이 아직 멀어요. 그런데 갈 길이 멀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지금 산업화가 안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죠. 말씀하신 뭐 산업용 로봇부터 시작해서 지금 간단한 음식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실생활로 다가오고 있고 중국으로 넘어가면요. 중국은 지금 환자 감시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인구 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환자가 어디가 불편한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그 집안을 감시하는 이런 이제 뭐 CCTV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로봇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한 2천만 원 이하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많은 비중 들어갔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28만 원 이하 내려올 때 기다렸다라고 계속 방송 통해서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과 기간 조정 끝나고 이제 막 출발하는 상승 초입입니다. 확인이 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로봇의 아버지 되실 결심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이시우 파트너님의 또 자식 같은 종목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선택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저도 네. 자식 같은 종목은 솔직히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선별해서 가지고 온 종목들이 제가 항상 이제 어떤 종목들이든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 결론은 그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네 종목이 제 기준에서는 수급이 확실히 들어왔던 종목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단 고영, 앞서서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선 파트너와 겹치는 의료용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미국 FDA 승인, 거기에 실적까지 이미 판매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그게 판매가 많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고 중요한 거는 제가 뭐 기법 말씀드리는데 천국의 계단 기법의 여러 가지 중에 월봉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영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확실히 눈에 띄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돈은 들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22,000원 부근까지 찍은 이후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올해 초급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거래 대금이 줄면서 조정을 받았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제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강한 지지 라인이고 바닥 구간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호재가 조금만 나와줘도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도 갔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다는 거 그만큼 수급도 강하고 그다음에 힘이 있는 종목이다. 그런 만큼 요 포트 네 종목은 좀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시고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카카오페이 말씀을 좀 하셨고요. 아무래도 묵직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상한가가 나왔던 이 이력까지도 또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봐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상대방의 포트폴리오에서 이것만큼은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한 분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께서는 이시우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게 좀 괜찮아 보이세요, 파트너님? 이시우 파트너님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섹터는 저랑 겹치는 것도 많고 제가 오후 2시 30분에 나와서 말로 없는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코너의 종목에 나왔던 종목이 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해드렸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저도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큰 비중을 가지고 가시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픈 AI랑 카카오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뭐 검색 엔진을 활용하고 이런 거는 그냥 홍보고요. 쇼핑 탭으로 넘어가서 결제 서비스를 해야지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카카오페이가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말로 홈런 이야기를 해주셔서인지 이제 국장의 5탄이다라고 하시네요. 이시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떤 종목 좋아 보이세요? 네, 저는 파마리서치로 뽑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CTC 바이오의 지분을 절반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회사는 빠르게 포기하고 글로벌 이제 시장 점유율에 집중하겠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화장품 산업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파마리서치는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굉장히 시장은 변동성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분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두 파트너님들 모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스원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더욱더 알차게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